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강의의 주제는 프리미엄 임플란트 애니리치입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능성과 신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족스러울 때 고객분들의 미소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웃지 않을까요? 이런 만족스러운 보철물을 만들기 위하여 술자는 임플란트 식립 수술 시 초기 고정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훨씬 더 수월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하여 상부 구조물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종류의 임플란트 중에서 저는 오늘 애니리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종류의 임플란트들을 사용해왔고 또 여러 종류의 보철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보철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었습니다. 1차 수술 후 골유착 확인 후 선택적으로 2차 수술을 합니다. PR 임프레션과 PR 딜리버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PR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PR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의 약자로서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 전에 참조하기 위한 임시 치아를 말합니다. 이 임시 치아를 이용한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고 환자분은 번거롭지만 그날 오후나 그 다음날 내원하셔서 리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파이널 보철물을 끼우는 날 대부분의 이 보철물이 컨비네이션 타입의 보철물이었기 때문에 세면하는 과정도 많이 걸렸을 뿐더러 구강 내에서 끼웠다 빼냈다 하는 여러 번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철물은 저희 팀에서도 아직까지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철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너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환자분들도 여러 번 내원하셔야 하시고 저희도 구강 내에서 끼웠다 넣었다 하는 번거로움을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보철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애니리치입니다. 제목에서도 그렇고 앞서서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는 왜 애니리치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까요? 임플란트는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를 선택해서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픽스처와 보철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 파트별로 우리가 바라는 임플란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픽스처 파트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술하는 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픽스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술할 때, 어시스트할 때의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쉽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실패하지 않고 고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수술 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빨리 보철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일 겁니다. 다음은 보철 파트입니다. 보철 과정이 쉬웠으면 좋겠고 정확했으면 좋겠고 또 스크류 루즈닝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환자분들의 컴플레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애니리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니리치를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니리치와 관련하여 애니리치의 특징, 애니리치 보철의 종류,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임프레션 과정과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임상 케이스 등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리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픽스처와 본철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픽스처 파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픽스처와 관련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서선이 나이프 스레더 형태로 날카롭고 깊게 제작되었습니다. 사진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해 수술 시 초기 고정력이 높고 수술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픽스처의 첫 번째 스레더 시작점이 커넥션 하방에 있어서 크리스탈 본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다른 종류의 임플란트들입니다. 첫 번째 시작점의 스레더가 에디리치드 일반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하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본의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치은의 건강하고 신미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특징은 픽스처의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지만 임플란트의 기본 몸체인 코어의 굵기는 2.8, 3.3, 4.8로 세 가지라는 점입니다. 픽스처의 사이즈는 이 코어에 스레더까지 포함한 것이 픽스처의 다이아메타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 정중앙 부분에 스레더까지 포함한 것이 픽스처의 사이즈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3.3의 코어지만 사이즈가 큰 4mm에서는 이 스레더의 깊이가 얕게 되어 있고 같은 코어의 3.3이지만 픽스처의 사이즈가 5.5인 경우에는 이 스레더 자체가 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적인 특징은 수술 시 더 큰 장점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이 약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드릴링을 하는 과정에서 본 소실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드릴링 단계를 줄임으로써 본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어의 3.3 드릴링 단계만으로도 픽스처의 사이즈는 4mm, 4.5, 5, 5.5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릴링 단계를 줄여서 본 로스를 최소화합니다. 픽스처의 사이즈는 3.5에서 8mm까지 있게 됩니다. 픽스처의 길이도 다양하게 있게 되는데 3.5mm, 4, 4.5, 5, 5.5인 경우에는 7mm에서 15mm까지 있게 되고 6mm, 6.5, 7, 7.5, 8mm는 7mm에서 13mm까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보철 파트입니다. 보철에 관련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치의 치근에서 치간부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라인인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에디리치 어버트먼트에서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은의 신미와 건강함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위치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많이 보신 고연차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과잉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음식물 저류가 되고 양치 조건이 까다로워져 임플란트 수명을 단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에디리치는 자연치와 유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은 스크류 루즈닝이 없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환자분들을
보면서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크류 루즈닝일 것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종결 후 환자분이 정기 검진 후에 직접 내원하시는 경우의 대부분이 나사가 풀려서 보철물이 흔들려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임플란트는 나사로 고정시키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으면 풀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또한 이것이 임플란트의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애니리지는 일반 임플란트와 상부 구조물과의 체결이 달라서 스크류 루즈닝이 없습니다. 일반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체결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어버트먼트의 한 종류인 이즈포스트를 연결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임플란트의 예를 든 이즈플러스 인터널입니다. 이즈포스트를 연결했을 때 외관상의 모습은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결했을 때 내면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많이 다릅니다. 바로 픽스처 내면으로 들어가서 체결되는 이곳의 각도 때문인데요. 이즈플러스 인터널의 이곳의 각도는 11도로 되어 있어서 각 자체가 큽니다. 따라서 체결했을 때 유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애니리지의 이곳의 각도는 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체결할 때부터 이미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체결했을 때 유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손으로 한번 체결한 후 나사를 풀어내고 그런 다음 손으로 쉽게 풀어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위치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각도가 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체결했을 때 거의 유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체결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팀의 할머니 환자분이 26, 27번에 본이 약해서 애니리지를 승립하셨습니다. 보통 스텝 바이 스텝으로 PR을 만들어 드렸고, PR을 이용한 픽업 인프레션으로 파이널 보철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이었고, 부항해서 교합 조정 후 팔리싱을 위해서 이 보철물을 빼내야 됐었는데요. 이 스크류를 완전히 풀었는데도 보철물이 빠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안에 나사가 덜 풀렸나 하는 생각에 스크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난 후 크라운 리무버 또는 그립으로 사용해서 빼냈는데도 이 보철물이 구강 내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저희가 이때 애니리지 보철물 첫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인터널의 보철물은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골드 실린더로 스크류 타입으로 가서의 문제점인가, 그리고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그러면서 몇십 분을 끙끙거리다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 파이널 어버트먼트를 분리할 때 쓰는 전용 드라이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파이널 어버트먼트를 구강 내에서 분리할 때 전용으로 쓰고 있는 드라이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꼭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이널 어버트먼트를 분리할 때 쓰는 전용 드라이버입니다. 어버트먼트에서 스크류를 완전하게 제거한 후 이 드라이버를 어버트먼트에 연결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나사선 부분이 어버트먼트랑 체결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데, 그때 시계 방향으로 계속 풀어내면은 이 어버트먼트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체결에 있어서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니리지 보철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리지는 상부 구조물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는 임플란트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보출물로 계획할 건지에 따라서 어버트먼트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보철 라인을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픽스처 위에 바로 상부 구조물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 계획이라면 골드 실린더나 이지 포스트를 연결하면 될 것이고,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 계획이라면 이지 포스트나 뒤에 나오는 솔리드를 연결하셔도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픽스처 위에 옥타라는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최종 보철물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치은의 깊이가 깊어서 일반 포스트만으로는 하이트가 부족한 경우나 패스가 좋지 않아서 보상하기 위하여 연결합니다. 이때는 전용 옥타 드라이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픽스처 위에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자연치처럼 폰을 떠서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애니리지 전용 오버덴츠를 위한 로케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 드라이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보철 라인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많이 보신 고연차 선생님들은 이 라인만 보셔도 이해하시겠지만 저연차 선생님들은 지금 아마도 멍하실 겁니다. 결국 이런 보철 라인을 선택하는 것은 원장님들입니다. 이런 각각의 어버트먼트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공부는 원장님들에게 맡기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버트먼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결국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를 선택해서 보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어버트먼트 선택 기준은 애니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에도 이 선택 조건이 같습니다. 우선 자연치의 치근에서 치관부로 올라오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자연스럽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어버트먼트의 진지바 커프 하이트 선정에 고심하셔야 합니다. 치은의 두께가 두껍다면 진지바 커프 하이트도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진지바 두께가 얇다면 치은의 진지바 커프 하이트도 낮은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간이 크다면 플랫폼 다이아메타를 넓은 것을 사용하셔야지 치관 공국을 줄이고 음식물이 끼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하이트인데요. 대합치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포스트 하이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어버트먼트를 선택해서 파이널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임플란트입니다. 다음은 임프레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보철물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 임프레션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또 뭔가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하나 해서 머리 아파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애니리지라고 해서 임프레션 방법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트랜스퍼 임프레션으로 뜨셔도 되시고 픽업 임프레션으로 뜨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일반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체결에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임프레션을 하시면 됩니다. 임프레션 코핑은 픽업 임프레션 코핑,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4파이, 5파이, 6파이, 7파이까지 이렇게 되고요.
선택해서 연결한 다음 픽업 임프레션을 뜨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임프레션을 뜨는 과정에서 이 임프레션 호핑의 파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선택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연치에서 근원식 간의 거리를 확인했을 때 그 기준을 참고로 할 뿐인데요. 뒤에서 자연치의 근원식 간의 거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입니다. 각 치아별 근원식 간의 거리입니다. 치경부와 치경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치경부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5mm에서 6mm 내외고 구치부인 경우에는 거의 7mm, 8mm입니다. 하악입니다. 여기서도 치경부를 확인하시면 거의 5mm, 6mm 그리고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mm, 8mm까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임프레션을 뜨게 되는데 대부분은 5파이 내지 6파이 내에서 임프레션 호핑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구치부 경우, 공간이 큰 경우나 원장님께서 발치와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셔서 TH를 넓은 것으로 연결하셨다면 이 7파이의 임프레션 호핑을 연결하면 되실 것이고 전치부에 이 미니 임플란트를 심으셨다면 이 4파이의 임프레션 호핑을 연결하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트랜스퍼 임프레션 호핑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4파이, 5파이, 6파이, 7파이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5파이에서 6파이 내외에서 선택하시면 되실 것이고 구치부 공간이 큰 경우에 7파이, 그다음에 미니인 경우에는 4파이를 연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 4파이가 다이아메터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루브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을 뜨게 되면 옮겨 꽂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5파이를 연결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파이 선택에 있어서 잘못해서 파이널 보철물이 잘못 나오지는 않을까 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파이 선택에서 파이널 보철물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임프레션 호핑이 참조만 할 뿐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우라도 너무 마음 졸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임프레션 과정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 기존의 것과 차이가 있다면은 이 트랜스퍼 임프레션 호핑 전용 드라이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제작되어 있고 핸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치부, 특히 입이 작으신 경우 환자분의 구강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기존의 것과 이 드라이버를 사용했을 때 잠기는 느낌이 꽉 조이는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갭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드라이버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임프레션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대구 미르에서도 원장님별 또는 환자분 케이스별 이 임프레션 과정이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수술 후 선택적으로 2차 수술한 후 스텝 바이 스텝으로 PR부터 만들어서 파이널 보철물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 PR 없이 바로 파이널 보철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델상에서 임프레션 뜨는 과정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픽업 임프레션, PR을 이용한 임프레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픽업 임프레션 호핑을 연결해서 임프레션을 뜨셔도 되시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PR을 이용한 픽업 임프레션입니다. 트랜스퍼 임프레션 호핑을 연결해서 PR을 만들어드렸고 헥사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 PR을 이용한 파이널 임프레션을 하셔야 되시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PR을 구강 내에 연결하고 스크류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 PR이 손으로 당겼을 때 쉽게 빠지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빡빡해서 구강 내에서 잘 빠지지 않는다면 픽업 임프레션을 뜨셔도 PR이 빠지지 않으면 픽업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픽업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하든가 아니면 이 PR을 커팅해서 싱글싱글로 해서 웨싱핀을 연결하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N일인지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 임플란트도 패스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N일인지는 일반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체결에 더 정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제 왁싱핀을 연결하셔야 합니다. 왁싱핀을 연결하고 본 뜨는 과정은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왁싱핀을 풀어내고 구강 내의 트레이를 제거하게 되면 PR이 임프레션상에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연결해서 스크류 타입의 고철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터널 임플란트의 장점인 세멘테이션 타입의 쉽게 하는 보철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R을 만들었음에도 편의상 PR 없이 바로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PR 없이 바로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해서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멀티이긴 하지만 헥사로 연결합니다. 전용 드라이버를 이용한 모습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갭을 확인한 다음에 본을 뜨게 되는데, 본을 뜨는 방법은 기존에 하던 방법과 같습니다. 자연치 본을 뜨듯이 뜬 다음에 트레이를 제거해서 음형이 잘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구강 내에 있는 임프레션 코핑을 제거해서 구강 밖에 연결해서 임프레션 모델상에서 뽑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그루브와 임프레션 상의 그루브랑 맞게끔 끼워야 됩니다. 혹시나 여기서 잘못 끼우게 되면은 이 고철물 헥사가 맞지 않아서 고철물이 맞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파이널 고철물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었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실질적으로 트랜스퍼 임프레션은 변형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임프레션 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픽업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해서 픽업으로 뜨든지 아까 보여드린 그 PR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솔리드를 연결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의 N일인지 초창기에 이 픽업 임프레션 코핑이 버전이 안 맞아서 이 정확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편의상 이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종류의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픽업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트랜스퍼로 뜨게 되면은 임프레션 뜨는 과정, 그리고 임프레션 뜨는 과정에서 이 코핑을 연결해서 꼽는 과정에서의 이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픽업으로 임프레션 뜨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트랜스퍼 임프레션 방법으로 해서 파이널 보철물을 끼워드렸습니다. 외관상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로 떴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픽업 임프레션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성도 좋을 것 같고 심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이 쉽게 할 수 있는 보철물임에도 활성화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류 루즈닝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애니리치를 사용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착탈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앞에 자연치가 있는 경우에 이 페리오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컨택을 쏟아 한다거나 이렇게 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부분 세멘이 임시 세멘 아니면 영구 세멘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미 임플란트라고 해서 템포라리와 퍼머넌트 사이에 중간 세멘이 있기 때문에 이 세멘을 사용하신다면 쉽게 제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의도적으로 빼내려고 할 때 빼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멘을 하게 될 때의 문제점은 내가 과연 세멘을 깨끗하게 제거했는가입니다. 하지만 이 샘세멘은 방사성 불투과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나 세멘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게 있으시다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 후 제거하셔도 좋습니다. 앞전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제가 구치부임에도 포셀린 크라운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심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보철물 구치부에도 포셀린을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앞전에 보여드린 샘세멘과 포셀린 크라운 리무버만 있다면 구치부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임프레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프레션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픽업 임프레션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트랜스퍼 임프레션으로 뜨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가 소개해 드린 건데 이것이 꼭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하시는 원장님들은 솔리드 연결해서 자연치처럼 본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 임프레션을 뜨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상 사례 2가지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보통 임플란트는 2개 이상의 멀티로 들어가더라도 묶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은 애니리치가 체결에 있어서 정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치처럼 싱글로도 가능합니다. 입시차를 끼운 모습이고요. 싱글로 파이널 보철물을 만들어서 구강내에 끼운 모습입니다. 다음은 애니리치를 이용한 오버덴처입니다. 상하게 자연치를 제거하고 좌우측에 2개씩 심입하였습니다. 오버덴처 전용 로케이터인 케라토가 따로 있어서 강도에 맞게끔 캡을 사용하시면 되실 것이고 이 어버트먼트 드라이버도 전용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보철물을 끼워드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애니리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니리치를 처음 접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새롭게 알아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